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갑자기 예상 못한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도시 지정이죠. 자, 이 신도시 지정 관련 소식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오늘 공급 과잉 어떻게 해봐야 될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진짜 많아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250만원 주택 공급 공약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숫자를 발표를 했었는데 약간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어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한 80만원 정도 뉴홈이란 브랜드를 통해서 공급한다고 밝혔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발표된 곳은 김포 한강 2 콤팩트 시티였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 46,000호 규모로 제법 규모가 큰 신도시를 지정했어요. 그게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신도시 정책 브랜드 이름은 콤팩트 시티예요.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였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지구였잖아요. 콤팩트 시티라는 이름을 불렀는데 왜 콤팩트 시티냐? 이제 지하철 같은 걸 끌어와서 거의 역세권 중심으로 고밀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강 2 신도시 콤팩트 시티를 개발 발표하면서 5호선 연장 방안이 나와요. 그래서 현재 그동안 지자체 간의 기싸움으로 진행이 안 됐었던 5호선 연장이 국토부 주도로 현재 빠르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년 넘게 신도시 지정은 조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부동산 경기가 크게 꺾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공공택지 자체가 매각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3기 신도시 그리고 중소규모 택지 모두 다 매각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일단은 추가 지정이 올스톱되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 김포 한강 2 신도시 발표할 때도 이거 부동산 경기 보면서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당연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올스톱 됐었고 기존 3기 신도시를 좀 더 공을 기울이는데 좀 신경을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근데 이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좀 독특해요. 원래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 발표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공공택지를 신규로 지정하고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을 도입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생각했었던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하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전 정부의 지정 공급택지로 새로운 주택 모델을 도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서 뉴홈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뉴홈이라는 게 일반형하고 나눔형하고 선택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일반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분양이에요. 그래서 3기 신도시에서 뉴홈 일반형을 공급하게 되면 그냥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던 공급 정책을 그냥 가로채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좀 불안한 게 그러면 일반형으로 공급하면 애매하잖아. 포지션이 우리가 새로 만든 브랜드로 공급을 해야지. 그럼 일반형은 새로 만든 브랜드를 할 수 없고 나눔형하고 나눔형하고 이제 선택형이 이제 새로운 주택 공급 유형이잖아요. 그것을 좀 많이 밀지 않을까? 앞으로 이것의 공급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제가 지난번에 우려를 했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워낙 많이 공공택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64만호가 지정됐었죠. 왜냐면은 계속 집값이 불안했기 때문에 매년 공급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강 이 콤팩트 시티 46,000호 더하면 68만 8천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만 더하면 거의 70만호죠. 1기 신도시가 27만호니까 진짜 많긴 많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 기습적으로 경기 평택 공공택지 개발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5만 8천호 규모의 고독 신도시 아래에 위치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에 위치했더라 3만 3천호 규모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부 전 정부에서 지정한 공공택지 규모가 70만호가 넘어가요. 자, 물론 지정의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지난 3월 달에 삼성전자가 300조 규모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 발표가 돼요. 어디에? 용인에. 근데 용인은 이미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관련 소부장 기업들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로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하네. 게다가 이미 평택에서도 공장 증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근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럼 주거지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일자리가 경기 남부 지역에 집중이 되는데 아까 60만호 넘게 지정을 했다며 3기 신도시 지정 지역을 봤더니 남양주, 광명, 인천,
고양, 하남, 부천, 안산처럼 이번에 이제 경북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크게 관련 없는 지역에 많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의외로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 남부에 많이 지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화성 진안 신도시,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거의 막바지에 지정한 신도시인데 2021년 8월에 지정했습니다. 29,000호 규모로요. 동탄 1 신도시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택지가 부족하니까 추가 공공택지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발표에 주목받은 곳이 바로 지제역입니다. 여기가 GTX A노선 연장 가능성이 이번에 포함해서 발표가 됐어요. A노선일지 C노선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위치상으로 A노선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윤석열 정부 신도시 이름이 콤팩트시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 주변으로 고밀 개발이 될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인근의 이 아파트 단지들 호가가 껑충 뛰어오를 겁니다. 자, 이제 경기 남부 지역의 대형 공공택지 이제 3개가 됐습니다. 기억하세요. 용인 플랫폼시티 11,000호 규모, 그리고 화성 진안 신도시 아까 말씀드렸죠. 29,000호 규모, 이번에 발표된 34,000호 규모의 평택 공공택지까지 이제 총 3개가 됐습니다. 합치니까 대략적으로 다 더해보니까 74,000호 규모가 되네요. 자, 이 74,000호 규모 많아 보이세요? 적어 보이세요? 저는 좀 적어 보입니다. 왜냐면 앞으로 반도체 공장이 대거 들어설 때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반도체 공장만 들어간 게 아니라 관련 소부장 기업들 다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전망을 해보면 용인시 처인구 지역에 추가로 공공택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인근의 동탄 신도시하고 그 이편한 세상 한숲시티 외에는 주거 지역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용인 이제 하이닉스도 들어오고 삼성전자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으로 무엇인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에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어요. 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뉴홈으로 2만 호 내외가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지정된 택지는 2개예요. 수도권에 하나, 지방에 하나인데, 자, 합쳐서 39,000호 정도가 됩니다. 자, 이 중 절반이 이상이 2만 호 규모로 공공택지, 뉴홈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뉴홈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자체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선택형과 이제 나눔형으로 많이 공급을 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 절반이 공공택지로 나오네. 근데 이 공공주택 중 이제 뉴홈은요, 임대주택이 아니거든요. 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돼요. 자, 그러면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빼고 임대주택 제외하면 민간 분양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적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온전한 내 집만 원을 꿈꾸는 분들께는 좀 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앞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주택을 어떤 식으로 공급할지 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기존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일단 토지 보상이 완료된 곳은 계양 신도시, 교산 신도시, 왕숙 2 신도시, 대장지구고요. 여기는 내년 하반기부터 일반 분양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 보상이 아직 안 끝난 곳이 있어요. 남양주 왕숙지구와 창릉, 왕숙은 거의 끝났고 창릉은 좀 늦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아마 2025년에 일반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남 교산지구하고 대장지구하고 왕숙지구 기다리고 계시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좀 분양이 제법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창릉지구는 내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상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 시절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좀 다릅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금리도 정말로 낮았지만요, 당시 분양이 없었거든요. 2기 신도시도 거의 끝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장에서는 분양가에 불만했다고 단체로 밀어왔던 시기라서 분양이 진짜 없었어요.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한번 분양했다 그러면 수백 대 1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이제 퇴로가 없이 무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조성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공택지에서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택지의 분양과 기존 주택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루시라는 건 아니에요. 최근 신도시 공급 트렌드 말씀드렸죠. 한꺼번에 쏟아붓는 게 아니라 분할 공급한다.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아니면 109, 209, 309 이렇게 나눠서 장기간 분할 공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 신도시 공급이 신도시가요, 안 싸요.
문재인 정부에서 신도시 할 때 집값 절대 안 썼어요. 그 당시 집값이 워낙 버블이었기 때문에 싸 보였지, 지금 어느 정도 버블이 약간 빠진 상황에서 보면은 안 싸 보일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 자가주택 형태로 많이 공급을 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높은 청약 가점을 갖고 있다, 청약 통장 금액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괜찮은 분양이 나오면은 앞으로 더 좋은 걸 기다리지 말고 분양 빨리 받으시라고요. 자, 그리고 과거에 대규모 정부 주도의 대규모 공급으로 장기간 하락한 사례가 많다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죠. 1990년대 대세 하락기, 2010년부터 2013년 대세 하락기,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와 다르게 뭐 분할 공급 이런 거 말고도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부동산이 이렇게 하락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될 거라고 전망하면 안 되는 이유하고,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할 때 꼭 참고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6월 16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지금 잠실 지역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잠실 다음으로 상승한 아파트 단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 다른 지역에서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선점하실 단지를 정리해 드렸고요. 검단 AB19블럭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돼서 저희가 블로그에 올리고 멤버십 영상에서 투자자와 실수자의 전략을 각각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기회 나쁘지 않아요. 특히 1주택자 입장에서 소액 투자,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